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우리가 수채화나 유화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나 캔버스를 사용하게 되죠.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 공간을 캔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그 공간을 아트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흰 공간은 우리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죠. 이곳에서 그래픽 이미지를 편집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합성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트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아트보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존의 그 아트보드 안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지를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연다라고 할 때 파일에서 New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New Document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우리가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는 주로 우리가 아트보드의 기본적인 공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최근에 사용한 그러한 크기,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그런 크기, 그 다음에 모바일용 작업을 할 때 또는 웹 작업, 그 다음에 인쇄 작업,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아트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우리가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800에 600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이 800 가로 크기 800 픽셀 세로 600 픽셀의 아트보드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좀 변동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크기는 아트보드의 크기는 나중에 계속 수정하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가 가로 몇 픽셀인지, 그 다음에 세로 몇 픽셀인지, 그리고 이 방향이 세로 방향인지 가로 방향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추가로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아트보드를 하나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800에 600 사이즈의 그러한 아트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트보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트보드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트보드가 있지만 아트보드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아트보드를 편집할 상태로 가려면 우리가 도구 모음에서 아트보드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아트보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트보드를 선택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패널에서는 아트보드 도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가로와 여기서 세로 방향, 그 다음에 가로 방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것을 포트레이트,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로 방향으로 할 때는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세로 방향의 아트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가로 방향으로 하고 싶어.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이렇게 가로와 세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모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세로 만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가로와 세로 방향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울 내용이 바로 아트보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가로 800에 세로 600 픽셀 정도의 크기를 지정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트보드 도구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에서 우리가 지금 800에 6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만약 1200 픽셀의 세로 600픽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면 바로 이렇게 되면서 바로 세로 방향으로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아트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죠. 이미 한번 바꾼 것조차도 우리가 또 여기서 1200픽셀에 만약 800픽셀 정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800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 패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트보드 대화 상자를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트보드 대화 상자를 불러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트보드 도구 모음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트보드 옵션 창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아트보드도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보드를 이름에서 직접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프리셋은 뭐냐면 우리가 이 크기를 우리가 직접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여기서 기본 프리셋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 좋은 것은 바로 요 레터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또는 영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지 크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거 A4, A3, B5, B4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지 사이즈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아이폰에 맞는 크기도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거 되게 편리합니다. 왜냐면 아이폰을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는 여기서 직접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삼성 것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만한 것은 프리셋 중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 뒤에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위해서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영상을 위해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해상도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FHD 사이즈는 바로 HDV1080 또는 여기에 있는 DVC1080 이런 것들이 HDTV1080 이런 것들이 우리가 FHD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HD급인 1280에 720은 여기에 720으로 HDV 720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프리셋을 사용하는 것. 프리셋이라는 말 자체가 미리 준비해둔 그러한 어떤 템플릿이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앞서서 우리가 컨트롤 패널에서 사용했던 이러한 그 아트보드의 방향을 여기서 지정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우리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하고 OK만 누르시면 우리가 아트보드에 대해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아트보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아트보드 옵션 여기서 클릭하셔도 아트보드 옵션이 열려서 우리가 좀 세부적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시 아트보드 옵션을 클릭을 해서 닫고요. 이번에는 아트보드 크기를 우리가 자르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트보드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트보드 자체에 이렇게 선택 핸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선택 핸들을 드래그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그래픽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보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가 그래픽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트레이스를 클릭하셔서 여러가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는 이 이미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방향 이미지 트레이스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앉혀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진을 우리가 아트보드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트보드 크기를 만약 이 사진에 맞춰서 조절하고 싶다면 자, 선택 핸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그 선택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트보드의 크기를 지정할 수 없지만 아트보드 도구 선택만 하면은 선택 핸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서 맞춰서 할 수 있겠고요. 여기 스마트 기능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 객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돼서 우리가 선택 핸들을 다시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크기 우리가 삽입한 사진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아트보드를 조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려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르쳐 드리자면 캔버스 위에 이미지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오브젝트 메뉴로 가셔서 보시면은 아트보드라는 그런 그 명령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선택한 객체에 맞추는
뭐 이러한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it to Select Art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삽입한 그 캔버스 위에 삽입한 그래픽 객체에 맞춰서 우리가 캔버스가 크기가 조절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기능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면 여백이 있는 캔버스 즉 아트보드가 없다고 해서 아트보드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런 사진 클릭해서 보시면은 뒤에 아트보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객체 좀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트보드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트보드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대로 드래그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대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아트보드가 좀 이렇게 전체 작업 영역에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CTRL 키보드의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아트보드가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ALT 이 단축키는 우리가 아트보드에서 어떠한 객체를 복사할 때도 ALT 키를 누르고 객체를 드래그하면 바로 복사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늘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아트보드를 늘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삭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델 키만 누르시면은 바로 지워져요. 이것도 선택한 상태에서 델 키만 누르면 지워지고 다시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은 새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선택해서 델 키를 눌러서 지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트보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서 영상을 위한 그러한 그래픽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영상의 해상도에 맞게 영상의 기본 크기에 맞게 아트보드를 만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HD라고 했을 때는 가로 사이즈가 1920에 1080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아트보드 크기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트보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1920에 1080 이렇게 지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좀 작게 이런 식으로 아트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선택 도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상에서는 우리가 영상에 맞게끔 그래픽 작업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 만든 그런 가이드 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꼭 영상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런 일러스트 작업에서도 이런 가이드 선이 필요할 때는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트보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러면 옵션이 나오죠. 여기서 뭐냐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을 위한 그래픽 편집 또는 그 밖에 영상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가이드 선을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Show Video Safe Airline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서 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요거 나머지도 해볼까요? 여기 크로스 헤어라인, 가운데로 향하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마크, 중앙의 마크 이런 건데, 자, OK를 눌러보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요 가상사리 부분에 되게 자막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럴 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이 가이드선이 영상에 나오진 않아요. 물론 또 이 뒤에 아트보드가 지금 흰색이잖아요. 아트보드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아트보드도 보이지 않고 이건 투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하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별로 작업을 끝냈거나 편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아트보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 여기
체크한 것을 지워주시면 이러한 그 기준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트보드 패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트보드 패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트보드 패널이 없다면 윈도우에서 자, 아트보드를 체크하시면 이와 같이 패널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아트보드를 여러 개를 추가하는 것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트보드 1이 만들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아트보드 패널에서 아트보드 추가하기를 뉴 아트보드로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아트보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TRL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좀 작게 나타나지는데, 전체적으로 아트보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자,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아트보드들을 여러 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트보드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로 갖다가 놓으면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아트보드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뀐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드래그에서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런 그 화살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거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해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꾸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현재의 아트보드가 있는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9번을 선택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는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트보드를 여러 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픽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개의 시안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또는 여러 개의 분리된 공간, 분리된 면을 보여줄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1페이지고 2페이지고 3페이지 4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아트보드를 나눠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 때는 사실 이거 아트보드를 일일이 하나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의 아트보드를 갖고 만들지만 우리가 좀 더 좀 고급 기능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의로 사용할 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뭐 리플렛을 4페이지짜리 이제 광고 전단지를 만들거나 뭐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겠죠. 아니면 4개의 디자인 시안을 만들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한다는 점들 말씀드리면서, 만약 이렇게 4개의 아트보드를 한꺼번에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파일에서 프레이스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가져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는 또 파일에서 프레이스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사진을 넣을 수도 있겠죠. 플레이스에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집 배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앉힐 수도 있겠고요. 자, 이와 같이 각각의 아트보드에다가 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 이러한 아트보드가 4개의 문서를 이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PDF로 만든다면 이것이 4페이지짜리 PDF 문서로 만들어진다 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 상태를 어떤 남들한테 전달할 때, 다른 분들이 만약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걸 열 수가 없겠죠. 이랬을 때는 우리가 PDF로 만들어서 이것을 4페이지짜리 PDF 문서로 해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아트보드에 대한 내용 우리가 오늘 여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트보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트보드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래픽 작업을 하는 기본 공간을 뜻한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트보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아트보드에서 그래픽 편집 작업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시안 또는 여러 개의 페이지를 한꺼번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아트보드를 복수로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트보드 옵션
아트보드를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이러한 이 옵션 대화 상자에서 다양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아트보드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이 아트보드를 우리가 좀 자유롭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